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두 번째 페이지 박광일 역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경복궁 안에 있는 건청궁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또 그새 경복궁을 다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혼자 굉장히 지적 우월감을 느끼면서 돌아다녔고, 그리고 진짜 그 경회루랑 근정전이랑 생각보다 안 멀더라고요. 네, 가깝습니다. 엄청 그래서 가깝던데. 그래서 경회로에서 바로 향원정으로 넘어오는 길은 굉장히 가깝고요. 네. 그래서 향원정에 도착해서 바로 앞에 건천궁까지 가다 보면은 경복궁에 몰랐던 그렇지만 훨씬 더 아름다운 풍경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도. 그래서 지난주에 건청궁 얘기를 해주시다가 이제 을미사변도 이 공간에서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그쵸. 해주셨는데 네. 마침 이번 주에 을미사변 일어난 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음력으로는 이제 8월 20일이지만 양력으로 하면 10월 8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8일이 속해 있는 이번 주에 을미사변이 일어났다라고 보면은 또 한편으로 역사의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별책부록 느낌으로 을미사변 얘기를 잡지에 한번 실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선생님 판매 부수를 늘리려면 좀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어떤 사건이든 어떤 지역이든 설명을 할 때 네. 시계열적이거나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은 금방 흥미를 잃거든요. 연도 외워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경복궁을 공부하는 답사는 제일 재미없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 여기는 광화문이고 흥내문이고 근정문이고 근정전이고 하면은 제일 재미없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을미사변도 1895년에 있었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한다면 조금 참혹하고 그리고 안타까움만 남게 되는데요. 그 뒤에 얽혀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히려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뒤에 숨어 있는 세 가지 포인트. 네네네. 살펴보기에 앞서서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을미사변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나마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을미년에 있었던 어떤 안타까운 사건 정도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1895년이 을미년이 됩니다. 예.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본의 어떤 주도에 의해서 한 나라의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시해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 딸려 있는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청일전쟁 이후에 한반도에서 우위를 가져가려고 했던 일본이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요동반도를 조차하려고 했던 일본을 압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이 사건으로 조선에서 볼 때는 여태까지 가장 강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가 주도권을 쥘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칠러 내각이 형성이 되면서 예. 그 중심에 명성황후가 있다라고 봤던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물론 러시아랑 대결을 해야겠지만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러일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예. 그 전에 한반도에서 실력 행사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잔인무도하고 그다음에 비열하게 행사를 했던 것이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사건. 이것이 바로 이제 을미사변이 되는 거죠. 아무리 명성황후가 일본 입장에서 눈엣 가시가 됐다고 해도 꼭 그렇게 한 나라의 궁에 들어와서 황후를 시해까지 했어야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어떤 그 극단적인 조처를 할 정도로 일본도 다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 그리고 후대의 역사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본도 어떤 변명을 변명의 하더라도 여지가 없다. 이거는 뭐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좀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뭐 관련 소설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그 장면이 되게 정말 잔인하게 묘사가 되기도 하고 네.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당시 해외에서도 이 사건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많이 보도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당대 이제 1895년 당시에 이 사건이 이미 그 서울에 있었던 외교가에서는 이미 상당히 알려졌고요. 그 네. 당일, 그러니까 대략 한 5시 45분 새벽부터 6시 사이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7시 반 정도에 이미 외교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정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빨리 들어갔네요. 그리고 현장에 고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이 이제 그 정부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리고 을미사변의 주모자로 알려져 있던 일본인 또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네. 이미 체포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은 쉽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네.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증언 이런 것들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업적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행위를 과장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잘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뭔가 아는 척을 해야겠던 그런 예.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네. 그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당시 이제 외교가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러시아의 공식 문서로 남아 있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쪽의 정보들하고 이제 그게 크로스 체크를 하다 보면은 당대의 사실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고 가까워질 그 수 내용을 있다. 이제 오늘 이제 몇 가지 포인트로 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 수많은 썰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어도 분명한 건 정말 세계사적으로만 봐도 이건 정말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졌다. 그렇죠. 이런 예. 일이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잘 몰랐던 을미사변에 관한 숨은 이야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를 가져오셨습니까? 네, 도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근대 건축가 세레진 사바친의 목격담입니다. 사바찐. 저기 네. 이제 유튜브 영상판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저분이 사바찐이군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세레진 사바친이라고 하면은 네. 근대 답사를 하다 보면은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네. 가장 먼저는 인천에서 제물포 구락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옛 러시아 공사관 건물을 지었던 인물이고요. 예. 덕수궁에 가면은 정관원이 있고 또 한편으로 독립문도 세레진 사바친 독립문도요? 맞습니다. 와. 거기 보면 스위스 기사라고 나와 있는데 예. 사바친은 본인이 스위스계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아, 왜냐하면 부계가 그래요? 스위스 예. 쪽에서 나중에 그 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옮겨오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인이라는 것들을 보통 저희가 이제 구분하지 않고 러시아인으로 봤는데 그렇죠. 예.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음. 전쟁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우크라이나인으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됐고요. 음.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인물이었는데 네. 이 인물이 어떻게 을미사변과 관련이 있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예. 바로 그 현장 새벽 5시 45분 전후에 네. 그 건천궁 오코루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 근데 아까 그 시간대가 5시, 6시 이때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간에 사바친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숙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숙직을요? 네, 바로 건천궁 옆에 보면은 지복제라는 건물이 있는데 네. 지복제가 3개의 건물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에 파루정, 오른쪽에 협길당이 있는데 네. 협길당에 그 온돌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숙소로 쓰일 수 있는데 그 숙소를 이제 사바친이 알고 있었고요. 당일 분위기가 새벽 1시부터 약간 궁궐밖에 어수선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사실은 이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1894년 우리 갑오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갑오개혁 시절에 일본군이 한 번 먼저 네. 경복궁을 침탈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 이때는 이제 주요 인물들이 사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이때 이제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해서 외국인을 옆에 둔다면 그래도 일본인들이 비교적 그러니까 그의 어떤 무력을 기대하기보다는 네. 그의 어떤 외국인이라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일본인들이 조금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2명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한 명은 네. 실제로 시위대를 훈련했던 미국인 교관 다이라고 하는 퇴역 군인이고요. 아, 예.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지금 이제 말씀했던 사바친이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건축과 관련해서 이제 그 건천궁 앞에 관문각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기도 했었으니까 네. 그런 어떤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사바친을 이제 여기에 머물게 했었는데 그날 당일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는 군인을 지휘하기 위해서 조금 외곽으로 빠져나간 사이에 예. 사바친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 네. 옆에 건천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고 여러 네. 가지 복잡한 상황에 맞부딪히게 됐던 거죠. 아. 외국인의 힘에 기대기 위해서 뭐 군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건축가를 그러니까 용병 비슷하게 고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사람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겠는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런 면에서 사바친의 증언은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아. 왜냐하면 일본 쪽은 변명으로 일관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일본 쪽에서 선전을 해서 그거는 네. 믿을 수 없다. 조선 사람들은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다이나 네. 아니면 사바친의 증언이 있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사바친도 네. 개인적인 이유로 네. 모든 것들을 얘기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고리를 찾아갈 필요는 또 있는 거죠. 그럼 사바친 목격자 사바친이 그때 어떤 기록을 남겼나요? 사바친이 이제 먼저 베베르 공사, 당시 러시아 공사였는데 가서 약간의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그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일본군이 현지에 들어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조선 사람들도 몇 명 있었고, 예.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사람들 상황 속에서 나는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걸 보기 직전에 나왔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시간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중에 명성황후의 시신을 그 뒤에 녹산이라고 하는 언덕으로 옮겼는데 그 네. 부분을 부지불식간에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시해 현장에 어느 정도 있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증언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에 있었던 일본인, 조선인의 이름을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는데 예. 거기에 있는 굉장히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추론해 보면은 음. 당시 한국의 군사 교관으로 왔던 오카모토 류노스케라고 하는 인물이 네. 현장의 지휘자로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한국인도 몇 명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음.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그 악연이었다고 하는 현응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현응택이 있고 현흥택이 있는데 아유, 비슷하네. 네, 예. 현흥택이라고 하는 분은 그 고종 쪽에서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 해를 당한 분이고 예. 현응택은 이 일본 쪽하고 손을 잡고 네. 들어왔던 일종의 이제 변절자 중에 잘 구별해야겠네요. 네, 예.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인물들에 대한 묘사들이 음. 나중에 이제 기록 속에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띄워드린 사진이 바로 사바찐이 그때 이제 진술한 진술서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당시 베베르 공사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 약간은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고향인 이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많이 유명해진 오데사 항을 통해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네. 그로부터 이제 아무래도 대한제국과의 인연을 그러니까 그때는 조선이지만 대한제국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1899년에 다시 이제 대한제국 쪽으로 와서 네. 또 몇 번의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 그때 남겼던 기록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도 약도도 하나 그래요. 네, 저건 이제 러시아 공사관 쪽에서 이제 나중에 기록한 메모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경복궁을 가서 그런지 되게 정확하네요. 그렇죠. 동그라미가 지금 향원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건천궁 영역을 가리키고 왼쪽이 지금 지복제 협길당을 가리키고 예. 그 위에 있는 부분이 지금 신무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보기에 저 지도가 굉장히 지금 잘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건천궁 입구 양옆에 한글로 다이, 사바찐 이렇게도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네. 당시에 이 지도가 어떤 그 이미 그 여러 공사관들의 어떤 정보들을 예.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건축가니까 저렇게 잘 그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그 공사관들이 제일 먼저 오면은 그 예. 지역의 지도를 그리거든요. 예. 그리고 그 지도에서 건물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본국에 보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좀 구체적인 네. 어떤 증언 또 약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출신 건축가 사바찐 얘기. 이분도 우리 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서 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을미사변과 관련한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습니까?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바로 장충단. 장충단. 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뭐 장충체육관, 예. 그다음에 장충동 그쪽이요? 예, 그다음에 예. 뭐 족발로 유명한 왕족발 보쌈. 네. 그쪽이 사실은 을미사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장충단이라는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충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충성을 기린다는 뜻이거든요. 예. 여기서 말하는 충성을 기리는 존재는 네. 사실은 뭐 1894년도 있지만 1895년 을미사변 당시에 죽은 인물. 을미사변 때. 예. 그래서 명성황후나 궁궐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리는 장소로 쓰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네. 당시 국내부 대신이었던 이경직, 그 다음에 그 시위대의 대장이었던 네. 홍계훈 이런 사람들을 기린다고 볼 수가 일반 있습니다. 병사들도 다 포함해서. 당연히 일반 병사들도 포함을 했어요. 일종의 국립현충원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한제국이 수립하자마자 만들었던 예. 이유는 네. 고종이든 순종이든 예. 가장 기억해야 될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었고요. 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목숨을 바쳤던 인물들에 대해서 기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봤던 거죠. 네. 장충단 그 비 사진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비가 이제 순종이 앞에 그 장충단이라고 썼고요. 뒤에 이제 순종 글씨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글씨에 이제 그 자세한 내력을 썼던 건 민영환이 썼습니다. 민영환. 네, 그래서 당대의 이제 대한제국 시절에는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하셨던 현충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인데요. 예. 이때 이제 돌아갔던 인물이 바로 홍계훈이라는 인물하고 이경직이라는 두 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홍계훈은 이제 궁궐 안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궁궐 밖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을미사변하면은 그러니까 그 일본의 닌자 몇 명을 생각을 해요. 우리 낭인이라 그러잖아요. 낭인이라고 예, 하는 예. 일종의 이제 불황배를 생각을 하는데 예. 실제로 그 밖에는 한 1000명 이상의 군대가 이미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1000명의 군대가. 네. 그 중에 한 800명은 조선군이었고요.
아, 그래요? 훈련대라고 해서 1894년부터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군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군대가 외부에서 좀 네. 뭔가 으쌰으쌰 막 좀 시끄럽게 분위기를 나타냈고 예.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일본은 어떻게 몰아가려고 했냐면 네. 흥선대원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해서 네. 흥선대원군을 마포에 그 별장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일단은 그 거의 인질 상태로 끌고 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예. 그 최고위 이제 지휘관들은 이게 어떤 일인 줄 알지만 거기 네. 있는 군인들은 그냥 궁궐 지키러 가나 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고 예. 또 한편으로 한 600명 정도의 일본 군이 예. 궁궐 밖에서 외곽에서 이제 응원을 하고 네. 또 한편으로 내부로 몇 명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바진이 현장에서 봤을 때 네. 한 20명에 25명 정도의 낭인이 있었고요. 네. 그중에는 군인이 낭인의 옷으로 변장한 사람들도 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일본 군 지휘자들도 4-5명이 보였다. 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시끄러웠는데 문제는 궁궐 안에 지키는 시위대가 사실은 훈련대도 막아야 되고요. 네. 또 일본군도 막아야 되고 낭인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데 광화문 문이 열려버립니다. 아. 내부에 이제 그 수적으로 한참 열세인데. 변절자가 있었던 거죠. 예. 아. 그런 상황에서 안에서 이제 열어주고. 시위대가 볼 때는 외부의 병력이 강하니까 예.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예. 결국은 이제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 네. 홍계훈 혼자 나서는데 이 홍계훈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투 중에 전사를 하는데 거의 예. 전사라기보다는 죽임을 당하는 정도로 왜냐하면 그렇죠. 일방적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봤던 현장에 있던 그 궁궐을 지키던 시위대가 홍계훈도 죽는데 아. 우리도 공포감이. 우리도 예. 못 지키겠구나 하면서 그냥 군복을 벗어 던지고 아. 피신을 하게 되면서 이 상황이 이제 악화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벽 한 3시 4시경에 이제 그 건천궁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고종과 순종 또 네. 순종 비열을 협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왕비가 어디 있는지. 음.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어디 있는지를 막 찾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 맨 안쪽 오코로 쪽에 네. 곤영합이라고 하는 공간 뒤쪽에 네. 이제 왕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일본 낭인 군인들이 네.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손을 들어서 막았던 인물이 이경직이라는 인물입니다. 아. 여긴 안 된다. 근데 이분이 결국은 칼을 맞고 난자당하고 아.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었던 명성황후와 그다음에 몇 명의 궁녀들이 궁녀들.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짐작해 보면은 네. 사실은 이미 외부는 완전히 포위가 된 상황이었고 내부에서는 그들 마음대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당대의 공포 분위기가 네. 어땠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뭐 1-2km 떨어져 있는 정동에 있는 네. 외국 공사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을미사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종 내외를 지키려고 해봤자 살아날 가능성이 정말 1%도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아까 뭐 이경직, 홍계훈. 홍계훈 이런 순국 열사들을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곳이 장충단이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이 장충단에서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 추모 사찰이 만들어집니까? 네. 그래서 또 방문사라고 하는 사당 겸 사찰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일제강점기니까요. 그러니까 네. 일제강점기를 제가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 비정상의 정상, 정상의 비정상. 어.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결국은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로 꼽는 게 이토거든요. 예. 그 이토를 기리는 사당을 굳이 장충단 자락에다가. 예,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조선인의 약간 정신을 꺾으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가 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우리는 그 방문사를 헐어버리고 예. 그 근처에다가 이제 애국 열사들의 동상들을 많이 이후에 이준 아. 열사라든지 이런 분의 동상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 전쟁의 한 모습인데 아. 그 모습을 이제 장충단, 그다음에 을미사변, 네. 그다음에 현재 또 방문사, 네. 그다음에 그것을 또 새롭게 바꾼 또 모습 예. 이런 것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것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순종 글씨가 있던 장충단 비, 또 이준 열사 뭐 그런 동상, 예. 동상 지금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충단에 가면 그래서 장충단은 하나의 지금 공원처럼 만들어져 있긴 해요. 또 6.25 때는 거기가 이제 피난민들이 머물던 곳이기도 했고요. 아. 빈 공간으로 되어 예. 있기도 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력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예. 그 복합적인 모습들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충단 공원에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은 일제강점기에 이제 붙여서 지금도 공원으로 부르고 있는데 네. 장충단과 사실은 이제 그 일대 역사 그 유적 아. 이렇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그쪽에
족발 먹으러 간 건 아니고 네. 종종 가거든요. 거의 국립극장 있는데 그쪽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 못 길로 봤지? 해서 국립극장으로 예, 올라가는데 예. 그냥 조그맣게 뭐 이렇게 그 수표교가 옮겨와 있거든요. 아, 수표교가. 네, 예. 청계천에 있던. 예, 예. 그러니까 그 다리 옆으로 이제 하나의 영역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온푹 패여 있어요. 동국대학교하고 그 장충체육관 그 사이에. 네네. 그 일대를 조금 찬찬히 걸어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꼭 시간 내서 들러봐야겠네요. 예. 자, 두 번째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을미사련에 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 짚어주고 계신데 마지막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우장춘 박사가 아,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씨 없는 수박으로 알려진 그렇습니다. 우장춘 박사.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세종대왕, 유관순, 위인전 다 떼고 네, 조금 제가 잘 모르는 위인전 중에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게 씨 없는 수박 우장춘, 나비박사 석주명. 그렇죠.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석주명, 우장춘 두 분 다 천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저기 지금 띄워드린 분이 우장춘 박사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이 을미사변이 연결돼 있다 그러니 아니 그러니까. 혹시 저분이? 그런데 그건 네. 아니고요. 네.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아까 그 밖에서 일본 낭인들이 들어오고 군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누가 문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아, 예, 안에서. 그리고 예. 그 밖에서 훈련대가 밖에서 시위를 했는데 네. 사실은 최고위층은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두 개 대대가 있었는데 예. 제2대대장이었던 인물이 우범선이라는 인물이고 이 인물이 광화문에 문을 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계온을 직접 죽였던 인물입니다. 우범선. 우범선. 설마 우씨인데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이거 뭐 명백한 친일 행적이잖아요. 그죠? 그 친일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범선은 이 일을 하고 나서 네. 나중에 이거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겠다라고 아, 해서 예.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인 여성과 혼인을 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우장춘 박사. 그렇죠. 아.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또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게 예. 그 당시 이제 아까 그 고종이 네. 그 관련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었잖아요. 네. 그 중에 한국인으로서 제 1번으로 올라온 게 우범선입니다. 그때 훈련대를 이끌고 있었고 문을 열었고 네네네. 홍계원을 죽이기도 했으니까 예. 그렇다면 잡아야 된다. 근데 그렇죠. 이 명이 네. 이제 일본 쪽에 망명에 있었던 우리나라 우국지사 중에 한 분이었던 고영근이라는 분이 아, 예. 그 얘기를 확인을 한 거예요. 히로시마에 사는데 우범선이 예. 찾아갈 수 있는데 아, 하면서 우범선하고 친해져 가지고 예. 나중에 이 우범선을 처단합니다. 아, 저 고영근 그분 얘기는 저 들어봤었는데 네. 그분이 처단한 분이 우장춘 박사 아버님인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사실은 우장춘이라는 인물, 우장춘 박사 볼 때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결국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아버지는 친일 또 때에 따라서는 네. 배신을 한 존재였고 그렇겠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자신의 또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네. 광복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육종학과 관련돼서 인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때 그러면은 나는 한국에 오겠다. 네. 그러니까 초청을 받기도 했지만 예. 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그 내력을 몰랐겠죠. 네. 그런데도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면 사실은 피해야 되는데 네. 아마 정확하게는 이제 그 내용이 전해지진 않지만 네. 아버지가 했던 죄값을 자신은 네. 좀 갚아야겠다. 아, 고국에.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수원에서 네. 이제 그 이런 어떤 활동을 하다가 네.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예. 사실은 가족하고 전부 다 일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왔고 한국말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한국의 육종학에 대해서 이제 큰 노력을 하려고 했고 그걸로 관련해서 나중에 훈장을 받게 됩니다. 한국인들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장춘이라는 인물이 그냥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봤지만 예. 사실은 이제 그 뒤에 그런 사연이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우장춘 박사가 한국 육종 그다음에 농업에 끼친 영향이 커서 이제 훈장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죠. 뭐라고요? 내가 비로소 한국에서 인정을 받았다. 아, 그러니까 그 말이 담겨 있는 네. 복잡한 의미는 죄책감과 그렇죠. 부채의식도 좀 있었던 것 그렇죠. 같고.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예. 돌아가실 때 훈장이 내려지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의 역사와 또 그 두 나라 사이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 그래서 비난 비판도 해야겠지만 또 그 비난 비판을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거를 또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다면 그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역사에서 이제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네. 근데 평가가 너무 앞서지는 않고 그 음.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양나라 모두에서의 삶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은 한국의 성씨 우씨를 가져가지만 아이들에게는 또 일본에 살아야 되니까 일본 성씨를 그대로 또 아. 받아가도록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국을 모른 척하고 살아갔으면 편안하게 살아갔을 그런 인물이지만 한편으로는 와서 또 우리 근대 농업 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우리가 또 인정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1895년 10월 8일에 있었던 을미사변은 네. 의외로 그림자가 굉장히 길구나라고 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 그림자 안에 가려져 있던 숨어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고종과 조선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역사 드라마를 만드는 분이 참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예. 결과가 모두 나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역사 영화나 역사 드라마 만드는 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네네. 안타깝게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제국 1897년에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아관파천 이후에. 네. 근데 1910년에 국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국권을 빼앗겼는데 그 장소는 또 옆에 궁궐인 네.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그래서 창덕궁에서 대한제국의 역사가 끊기는데 네. 또 한편으로 그 대한제국의 마지막 모습, 그 네. 이후에 네. 현대에도 볼 수 있는 모습이 또 창덕궁에 남아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공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후원이 아름답고 예. 또 한편으로 조선 후기의 법궁으로서 역할을 했던 창덕궁이지만 예. 우리는 조금 다른 역사, 대한제국과 현대 대한제국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창덕궁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요. 네. 지금 약간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게 처음에 계획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뒷걸음질 치다 쥐밟은 격으로 네, 잘 그래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 보기에는 그래서 한 번 들어오시면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의 계략입니다. 네. 예. 자, 다음 시간도 저희가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잡지사 별책부록 을미사변 편 마치겠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지사에 들어온 독자 투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6505번 쓰시는 분께서 이강민의 잡지사 축하합니다. 근데 독자 투고는 뭘 봤나요? 제가 그냥 아무 말씀이나 다 봤습니다. 뭐 좋은 말씀도 좋고 쓴소리, 뭐 허튼 소리, 볼멘 소리, 편집장 얼평도 가능합니다. 다 봤습니다. 정현주님께서 은행님 물들 때 덕수궁 석조전 가보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분은 잡지사 역사편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아비투스님께서는 잡지사 들어오려고 한판 승부까지 다 들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30분 방송을 들으려고 90분 방송을 앞에 들으셨다. 예, 좀 배꼽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독자 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1212 문자 메시지 유튜브나 팟캐스트 팟빵에 댓글 달아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유튜브 영상판으로는 저희 날 것 그대로의 풀 방송을 풀 영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독자 투고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건천궁 편 제가 다시 듣기 하면서 직접 건천궁을 가보니까 되게 좋은 오디오 가이드 들으면서 이렇게 보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때 경복궁, 또 오늘 나온 장충단 공원 다시 듣기 하면서 거닐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